네, 안녕하세요. 법과대학 김기훈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국제통상법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지금 보건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보건 수칙 잘 지키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보람되고 즐거운 한 학기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먼저 첫 시간이고 해서 제 소개와 함께 뭐 간단히 이 강좌의 뭐 개요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김기영 교수고요. 우리 법과대학 그 6층 6층 저맹 구석진 방에 제 연구실이 있습니다. 대면으로 저를 인터뷰 뵙길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제 6층으로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제 핸드폰 번호는 이제 010 8949 0257입니다. 그런데 이제 핸드폰으로는 뭐 자세한 얘기를 뭐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이메일이 보다 효과적인 에, 커뮤니케이션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이메일은 제 영문 이름 키영 김 그리고 우리 학교 이메일에 붙죠. 조선.ac.kr 골뱅이하고 조선.ac.kr입니다. 이게 우리 학교 법과대학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교수 소개란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메일 연락처가 있으니까 뭐 연락 가능할 것입니다. 뭐 요즘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뭐 아주 편리합니다. 홈페이지도 하면 다 있고요. 뭐 제 프로필 같은 경우에 뭐 다음 네이버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뭐 연락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우리 법과대학 또 뭐 SNS 뭐 페이북 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저도 뭐 페이북 페이지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다른 사람도 하는 거 다 해놔가지고 뭐 저와 이렇게 소통한다 이게 뭐 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년에 이제 이메일로 많이 학생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좌 관련해서 또 뭐 자신의 진로라든지 법과대학 생활, 법을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상당히 필요하다. 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클래스 우리 그 학교 이 클래스 들어가셔서 이제 제가 올려놓은 업로드한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이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번 학기 이 공부를 하면서 뭐 참고할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좌를 듣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이 책으로 보완하시면 되겠어요. 제목은 국제통상법의 이해라는 책입니다. 저 경상대학 교수님이 쓰신 책이라서 좀 경제적인 그런 설명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창 출판사, 무역경영사, 죄송합니다. 무역경영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들으면서 이걸 보완하시면 되겠어요. 이 수업은 이제 이 책 위주로도 하지만은 뭐 그 외에 우리 그 WTO 웹사이트랄지 뭐 기타 그 여러 보조 자료 등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책과 그러한 이 강의 요거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들으면 국제통상법을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영정 교수. 그리고 무역경영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그 학교 군의서점 하고 여러분이 이제 구매하시는 경우에 제가 학교 군의서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을 테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 군의서점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제통상법 이 과목은 좀 사실 3, 4학년, 뭐 2학년도 들을 수 있지만은 이제 국내법 관련해서 조금 공부를 한 학생들이 들으면 이제 좋긴 한데요. 뭐 이 강의를 들은 데는 꼭 국내법을 알아야만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차근차근 같이 잘 들으시면은 뭐 2학년, 3학년, 4학년 모두 충분히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이 학점 같은 데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요. 전 예년에 보면은 이제 학점 같은 거는 잘 주는 편입니다. 우리 이제 학교 내에 쿼터가 있어가지고 뭐 A 학점을 얼마 이상 못 주고 뭐 B 학점 또 이제 얼마 이상 못 주고 이런 쿼터가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는 이제 많이 주었는데요. 지금 아마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이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학교에서 그 쿼터를 좀 완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학점 관련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4주가 되면은 한 번씩 그 리포트를 제출하게 됩니다. 뭐 리포트라고 하니까 좀 거창해서 여러분이 아유 이거 뭐 이렇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리포트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한 2, 3페이지 A4 용지 2, 3페이지니까 굉장히 아마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A4 용지 2, 3페이지로 4주가 배운 학습사항을 정리하고 또 자신의 생각 이런 걸 덧붙여서 뭐 간략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4번이 될 테고요. 이 4번 관련해서 15주니까 맨 마지막은 3주가 되나요? 어쨌거나 4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 제가 25%뭐 큰 비중은 두지 않겠어요. 뭐 지난 학기에도 비슷하게 했는데 주로 이제 기말고사에서 이제 변별력 차이가 좀 나는데요. 그래서 출결 10% 그리고 보고서와 함께 이가 25%. 제가 정확한 퍼센트를 지금 좀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마 이게 비슷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공지사항 우리 수업 계획서 말고 공지사항란을 보시면은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65% 내지는 70% 기말고사. 기말고사는 사지선다형, 선택형, 사신문항. 그리고 논술형 2문제인가요? 3문제인가요? 아마 논술형이 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레포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요지는 이제 성적에 부담 갖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국제통상법이 어떠한 법이다. 먼 훗날 여러분이 사실 뭐 법률 전문가가 된달지 그러지 않으면은 또 이 행정부에 가서 국제통상 외교 관련 일을 하지 않으면은 뭐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문제가 있을 때 다시 그 옛날에 강의 들었던 그런 때를 떠올리면서 좀 기억이라도 조금 단편적인 기억이라도 나면은 뭐 성공한 강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 이 법과대학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법과대학에 들어온 이상 어, 법을 운영하는 공무원 그리고 로우스쿨 진학해서 변호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진로 지도를 하자 뭐 이렇게 교수님들 사이에서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자신의 그 처지하고 어떤 희망사항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진로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평생 지도교수제도 있고 교수님들과 학생들 간의 뭐 밀착 상담형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이 하나의 컨셉트인데 언제든지 아까 이메일을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메일 통해서 연락 주시고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법과대학에서 많은 이제 법을 공부하시는데 이제 국제통상법이 뭐냐? 그죠?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국제통상법. 자, 국제통상법은 그 법 이름이 말하듯이 국제통상에 관련한 법입니다. 국제통상에 관련한 법. 국제통상이라는 건 뭐예요? 뭐 무역, 흔히 무역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동의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 무역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에 관련된 법인데요. 통상은 무역은 좀 실물 교역 뭐 이런 의미가 강한데 통상은 그에 비해서 뭐 서비스 교역이랄지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그에 관련한 법, 국제통상 무역을 하면 되지. 이 그에 관해서 왜 법이 필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모든 사회 현상은 뭐 법률 관계로 귀착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사회 현상, 사회생활 관계는 관련된 법률 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관계 중에서 이제 특별한 영역이 법률 관계가 되고 국제통상이라는 사회 현상에 관련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역은 누가 해요? 무역의 주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무역상이란 말도 있지만은 기업이 무역을 하게 됩니다. 기업. 사인이죠, 사인. 개인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 무역에 관련된 법, 국제통상에 관련된 법은 먼저 개인과 개인 간의 법이 있을 수가 있고 국가와 개인 간의 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와 국가 간의 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적 관계를 좀 세분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국제통상법이라는 법을 이해하면서 이것이 먼저 국제법의 한 부과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국제거래법, 국제법 과목을 지금 개설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 관계는 뭐 여러 주제들이 있겠죠. 뭐 국제 경제 예? 주제도 있을 테고 환경 주제도 있을 테니까 있겠죠. 지금 뭐 해양 오염이랄지 국제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노동 문제가 있죠. 또 우주 문제, 우주적 시대잖아요. 또 인권 문제, 뭐 형사 문제 등등
국제사회에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뭐 전쟁 범죄를 일으킨달지, 반인도적 범죄를 일으킨달지, 일부 중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와 관련한 문제들, 형사적 문제일 거고요. 또 인권 문제도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있고 인권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이 안 좋다. 뭐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많이 보장되고 있지 않는 사회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또 북한의 인권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이 국제사회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다룰 때 이게 국제인권법이라고 부릅니다. 국제법은 이제 넓은 개념이고요.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 국제노동법, 국제환경법, 또 국제경제법, 국제사회 경제적 문제가 있죠. 또 우주개발 관련해서 뭐 국제우주법, 뭐 등등 그 주제별로 이 국제법 분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상,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통상, 무역, 뭐 이런 문제가 됩니다. 무역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이제 그 무역 문제는 이제 경제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통상 문제는. 근데 이제 경제란 말은 보다 넓은 개념이 되겠죠. 무역, 교역 외에도 뭐 국제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나 환율 같은 문제, 이것도 경제 문제의 하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국제 통화 기금이 있죠. 그러니까 국제 경제법은 실물 교역, 무역, 통상 이 문제 외에도 IMF 같은 국제 금융, 화폐 금융 관련한 법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경제법이 통상법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 IBRD 국제 부흥 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자, 그래서 이 통상 관련해서 이제 쭉 가트라는 기구가 있었고요. 이것이 1995년에 이르러서 WTO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 경제 문제는 크게 이 세 가지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마다 통화가 다르니까, 화폐가 다르니까, 뭐 통화와 화폐는 꼭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죠. 화폐가 다르니까 그 환율이랄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IBRD 이제 전쟁이 끝나고 1, 2차 세계전이라는 큰 전쟁이 끝나고 국제사회의 어떤 개발, 재건을 위해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는 IBRD라는 장기 부흥 개발을 지금은 이게 WTO 죄송합니다. 월드뱅크로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 김용이라는 사람이 올해 이 총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중요한 국제 경제에 관련한 기구들, 요것을 이게 우리가 1947년도에 이것이 만들어져서 그러한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브레튼 우드 체제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국제 기구는 뭐예요? 국제 기구는 국제법 체제입니다. 국제 기구를 만들려면 다자 조약을 체결해야 돼요. 다자 조약은 국제법의 한 존재 형식이죠. 그래서 국제 문제를 관리한다. 국제 통상 관리 체제. 그런데 WTO는 국제 통상 관리 체제 이렇게 부르기도 되고, 또 세계 무역 기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통상 관련 다자 조약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IMF 역시 국제 화폐 금융 체제, 그러니까 통상 관리 체제, 화폐 금융 관리 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체제라고 할 수 있죠. 또 국제 기구고요. 또 국제법이 그걸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국제법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제법 공부하시면서 국가와 국제기구,
이런 국제법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체, 법적 주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국가는 완전하고 능동적인 법적 주체이고요. 이 국제기구는 그 체제라고 보통 뭐 불리고, 그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 특정 주제, 우주, 경제면 경제, 통사면 통상, 노동이면 노동, 특정 주제에 관련해서만 법적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라고 하습니다. 능동적인 주체이긴 하죠. 이 능동적인 주체이냐를 따질 때는 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조약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 국제기구는 자기 그 분야 내에서는 조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포괄적이진 않지만 능동적인 기구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뭐 전문부자라는 게 없죠. 모든 문제에 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뭐 조약도 체결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국제통사법을 공부한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 국제기구로서의 가트 WTO법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틀릴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가 형성될 때 그 한 축, 세 가지 경제 기구의 하나가 이제 가트 WTO다. 처음에 가트였어요. 근데 이제 WTO로 발전합니다. 이 역사도 한 50년 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뒤에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세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진 게 유엔이죠. 그 이전에는 리그 오브 네이션, 국제연맹이라는 그런 기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국제 평화 안전 보장에 있어서 실효적이지 않은 것이 2차 세계대전의 반발로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보다 실효적인 그런 유엔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유엔은 이제 국가처럼 어떤 통치 기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국제사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 보장을 담보하는 그런 기구로서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 안전 보장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유엔 안보리가 총회보다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죠. 그러나 점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총회가 이제 70년대 들어서부터 말발이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신생 독립국들의 어떤 구심점으로서 유엔 총회가 기능하고, 총회의 기능과 역할이 안보리 못지않게 상당히 강화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치 경제적으로 소위 그 아이디얼리스트, 패시피스트, 이상주의 정치, 국제정치, 평화적 국제정치 관련해서 어떤 구십점이 되는 것이 유엔입니다. 근데 이제 국제정치는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또 많은 학자들의 관점인데요. 그건 이제 리얼리스트로 현실주의 국제정치라고 하는데,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고 무슨 군사력이랄지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또 외교력, 그리고 경제력, 뭐 인구수.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유엔이나 국제법 같이 평화적으로만 모든 평화가 뭐 이상적인 건 하지만 칸트의 영구 평화론 있지만은 그것이 국제사회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WTO 한 학기 가트 WTO를 출접적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관련해서 이런 맥락들을, 배경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국제통상법은 WTO법이
주된 것이긴 하지만은 WTO는 이제 가트하고 같이 이렇게 항상 붙어 다녀요. 가트가 발전해서 WTO가 되었죠. 지금도 WTO에는 1994 가트가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기구, 국제기구, 국제법 체제, 뭐 통상관리 체제, 법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국제기구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